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성 14형 미사일을 성공했다. 북한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 보는 앞에서 북한의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참으로 눈물 겹도록 감격적인 인민의 경사,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but we prefer not to have to go in that direction. 역사에 특기할 만한 대경사다라고 북한은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제 우리는 한국을 뛰어넘어서 단판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불꽃놀이 그리고 축제처럼 모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 장면이 나머지 국가들에겐 뜨악하게 비춰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사일 측면에서는 네. 거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핵실험도 이제 6차 핵실험에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어제 저렇게 축하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단결용과 또 대외 가시용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단 우리가 성취해냈다 이런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좀 단결하는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제 ICBM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국제 제재가 더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보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생활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으로부터 가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북한의 석탄 자체가 벌써 몇 년째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굶주림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런 네. 것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좀 내부 단속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차원에서 과연 저게 자축할 일인지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북한 핵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외국의 전쟁에 쓰인다. 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핵우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중국 측에 북한 좀 달래달라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자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고, 정부와 국민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고, 정부와 국민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서 북한에 있을 수 있는 핵 공격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온 힘을 다 모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항상 국내용이 국외용보단 앞서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오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강도가 세졌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불사하겠다, 전혀 없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에 앞으로 선물을 자주 주겠다 했지만 미국 체면이 있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죠. 미국도 이제 어쨌든 네. 지금 입으로만 계속 대응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비로소 우리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미사일 훈련을 했던 것은 이제 네. 처음 있는 일 정도로 사실상 이제 구두 경고만 있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방금 유엔 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군사적 조치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네.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군사적 수단들은 상당히 많이 동원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겠죠.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궈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교역을 완전 전면 중단해달라든지 하지만, 중국 역시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수없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실효성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 중단에 주겠다란 말도 없이 북한은 혈맹이다라는 말만 해서 이렇게 서방의 반대 딛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천안문에 가봤자 도로 원점인 우리와 중국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쟁 시나리오까지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이게 재래식 무기만 쓰더라도 민간인이 첫날에 6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사실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과
그 핵 개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네.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커지고 있지만 네. 사실은 재래식 무기가 더 사실 우리한테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네. 사실 휴전선 일대에 지금 몇천 문의 방사포들이 남쪽을 향해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이 그 북한이 아마 그 휴전선 일대에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들을 일제히 불을 뿜게 된다고 한다면 뭐 뉴욕타임스 그 지금 오늘 뭐 예상대로 뭐 첫날에만 3만에서 최소한 6만 명이 아마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아마 그 네. 재앙적인 결과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옵션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ICBM 그 북한의 그 발사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혹독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군사적 옵션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의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러면 약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네. 북한과 그러니까 거래하는 이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의 이 경제적인 목줄을 재는 네. 그러한 아마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반대에도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꽃놀이를 벌이면서 여유 있게 담배 한 가치 피워물 듯한 김정은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한국 두 정상이 서로 한쪽은 어퍼컷을 날릴 기세고요. 한쪽은 그래도 다독일 듯 완연히 발언이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behaving in a very, very dangerous manner, and something will have to be done about it.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점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의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초강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혹독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뿜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상대를 하면 되지. 미사일에 대한 속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김정은은 불꽃놀이를 즐기는 듯한 이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베를린 선언을 보면은요. 이산가족 상봉, 평창 단일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솔깃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까지 하면은 이게 적절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 현실 감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북한의 도발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국은 좀 안중에 없는 듯한 그런 네. 태도를 취하고 있죠. 사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ICBM 발사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의 뭐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과의 협상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ICBM과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와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뭐 한국의 어떤 제안 자체가 과연 눈에 들어올 것인가라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가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는 하셨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네. 오늘 이제 통일부가 북한의 군사회담이나 여러 가지 회담들을 제의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지난번 장웅 IOC 위원이 와서 한 이야기 보면 천진난만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김정은의 모든 도발은 현재는 이제 일단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즉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대화 노력 자체가 상당히 빛을 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베를린 구상 자체는 상당히 그 북한에게 주는 의미는 또 나름대로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신들의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그 체제 보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네. 결국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지금 이 한반도에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북한이 지금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지금 대체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평화협정을 만드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재를 하고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비핵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역대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상당히 그 대북 하해 정책을 많이 취했습니다만은
그 전임 대통령 두 분 다 이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금 그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그냥 걷어차기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귀를 열고 좀 기울여 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그 평화협정 상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국제사회에 맡기고 나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제안의 적절성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 저런 뭐 말씀하신 건 옳고 그렇게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3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 있을 때였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의 기시간을 거치면서 경제적 협조도 필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베를린 선언을 하셨고 그걸 석 달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ICBM을 거의 만들었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는 잃을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쏘면은 미국의 LA니 뭐 워싱턴이 다 날아간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보복 관리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 관계를 균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핵에 대한 방어 능력도 없는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북한 측에서는 별 반응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제안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미 평화협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평화협정은 그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포함되고 관련 당사국들이 다 포함되는 평화협정, 다시 말해서 포괄적 해결을 내포하고 있는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진전된 의미의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야기, 북한 쪽에서 주장하던 평화협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대통령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서 평화협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한 구미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 중에도 우리가 회담은 대화의 끈은 갖고 있듯이 지금 얼음장처럼 차갑게 남북관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과는 지금 정반대의 조건에서 비슷한 제안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북 대화라든지 유화적 제스처를 제안함으로써 신뢰를 갖고 조금씩 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하는 그런 그 정반대의 조건에서 던지고 있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함부르크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함께 다자 외교로 또 북한의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황을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대 정상을 대하는 방법, 지금 악수와 관련해서 보통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에서 나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대 정상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작을 또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에게서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어색할 수밖에 없는 두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악수 이상으로 시선이 집중됐을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갖고 이렇게 본인이 굴욕당한 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항상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악수 외교를 펼쳐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메르켈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그렇게 악수하자 이야기하는데 못 드는 척하고 이제 그렇게 악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이 이제 그 악수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불구하고 발로 멜라니한테 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 폴란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색했나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악수를 해서 이제 적당히 수습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악수 외교로 시작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나는 그냥 하는데 이게 좀 너무나 좀 확대돼서 네. 본인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번에 아마 G20 정상회의에서 와서는 조금 한풀 기는 죽은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이제 이 여러 가지 대통령들한테 조금 수모를 당하고 또 네. 특히 또 영부인한테까지 저렇게 수모를 당하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이제는 좀 악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또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을 좀 꺼려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메르켈 오늘 총리하고도 저렇게 지금 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악수로 승한 자 악수로 당한다라는 걸까요? 지금 폴란드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자국의 방송을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은 이어졌는데요. 문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상당히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게 악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의 어깨나 팔꿈치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뭐 그만큼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하는 방식으로 또 네. 그리고 벌써 이제 익숙해진 방식으로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 그 백악관 앞에서 맞이하면서 악수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우리 대통령의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문화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썩 그리 유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 대통령이 왼손으로 네. 트럼프의 오른손 팔꿈치를 잡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저는 신경전이라 봤습니다. 조금 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네. 신경전으로 봤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바뀐 거라서 아주 보기에 좋고 어쨌든 넥타이 색깔도 그때 엿을 전 파란색이나 이번 그래, 빨간색이나 맞추어주는 이런 네. 거니까 어쨌든 저게 실무자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조화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한미 동맹의 관계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 대통령께서 보면 아베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이 네. 당당하신 것 같아요. 아, 기가 네. 기싸움에서 안 지고 아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뭐 조금만 시간에다 쫓아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 그 점에서는 좀 당당하신 것 같고 네. 이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아베 일본 총리는 넥타이 색깔이 달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좀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아베 지금 일본 총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북한이 또 지금 ICBM을 지금 또 발사하고 이러면서 네. 일본 내에서 아베의 그런 지금 그 정권의 이 대외 정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회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거 미일 동맹을 통한 이 지금 대북 압박의 그 모습을 제대로 지금 완전 이 정치적 결과물로 갖고 가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아베 총리가 미국에 왔을 때 이번 G20 회의 때 같이 만나주기로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취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가 상당히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매달리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에 미국에서 결국 시간을 내주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폴란드 영부인에게 무시를 당한 듯한 모습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게 외교적으로 복선이 깔린 건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저 영분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네.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이 악수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부인끼리 이제 먼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하고 지금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영부인하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 폴란드 대통령 부인이 그다음 바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했는데 저 상황에서 보면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난처한 듯한 이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걸 조금의 어떤 의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악수가 워낙 좀 하고 특히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아마 폴란드 영부인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멜라니아 여사가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는 어디에서나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태도인데요. 네. 그것은 아마 무대에 많이 서본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저 해프닝이죠. 근데 저기 폴란드 영부인의 시선이 네. 이미 멜라니아 여사한테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 때 그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건 뭐 그냥 해프닝이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하니까 놀란 듯했던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분한 메르켈 총리, 성미 급한 리더들과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제호로 외신들은 일제히 기사를 쓰기 시작하던데요.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번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자체가 네. 상당히 양국 간에 좀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악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G20이 독일에서 열립니다만은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견해차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 메르켈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난민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G20 회의에서도 양국 정상 간에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불협화음의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 모두 다가 이러한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이 하나의 이 의례적인 이 악수 문제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들어가기 전에 두 나라가 불협화음을 또다시 연출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네. 손해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워낙 입장에서 무조건 미국 우선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이 그 유럽연합이나 이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그걸 미국 쪽으로 그저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두 분의 구원이 워낙 있다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르크 시내에 제대로 호텔을 구하지 못해서 헬기를 타고 회의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미국과 독일의 영 불편했던 관계가 이제 숙소에까지 이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히려 멜라니아 여사가 차분하면서 열심히 내조 외교로 물타기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도 남편은 이산화탄소 규제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멜라니아 여사는 정반대 행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영부인들의 역할 자체가 좀 네.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뭐 김정수 여사도 이제 여러 군데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멜라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방카하고 지금 기후 협약 관련해서 그 어떤 연구소를 이제 방문했다는 거죠. 네.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기후 협약 탈퇴가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 왔었는데 네. 그 탈퇴함으로 해서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 뭐 기후협 이제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또 기업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 기후협약에 일단 탈퇴를 함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이 국제 무대에서 이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석유와 석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거든요. 오히려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방 트럼프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굉장히 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아마 남편의 좀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좀 행보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그 나라의 의미 있는 색깔을 준비하는 외교 때문에 더더욱 다자 정상회담 이번에 도착한 멜라니아 여사를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붉은 빛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빨간색, 그리고 아랍 국가 교황 접견할 때까지 맞춤형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황청에는 어쨌든 뭐 긴 소매가 달린 검은색 옷을 네. 입으라는 게 이게 이제 드레스 코드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쪽의 요청, 요구 또는 간섭에 잘 따라주는 것이고요. 또 사우디 갔을 때는 히잡을 써야 되는데 이제 사우디가 외국 네. 여성한테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또 그런 관습에 따라서 쓰지 않고 갔었고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나라의 관습이나 요구에 따라서 그 의상을 색깔 이런 걸 잘 맞춰줌으로써 네. 어쨌든 뭐 이 영부인이 한 축을 외교의 한 축을 맡아서 해주고 있다. 네. 또 특히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성격적 그런 특성 때문에 네.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메꿔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외교를 커버한다. 그 의상으로 나라를 다독이는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멜라니아 여사가 뭐 패션 모델이나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 네. 것이고요. 그 현지의 그런 그 관심이나 그런 데 맞춰서 저렇게 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거치는 걸 상당히 완화시켜 주거든요. 네. 깡패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는 또 그 현지에 맞춰주는 그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이 솔직하고 진실한 게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그 대신에 네. 좀 이렇게 밖으로 막 그렇게 외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그 점에서도 김정숙 여사께서 또 유쾌한 정국씨라고 해서 그걸 또 발휘하셔서 두 분이 이걸 또 메꿔가면 뭐 멜라니아에서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합니다. 네. 의상으로 정치의 총알을 보여주는 분이 있죠. 바로 메르켈 총리인데요. 이분은 출장 다닐 때마다 항상 검은색 정장을 싸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사실 뭐 항상 단색 바지를 즐겨 입는 네. 외국 그러니까 여성
정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패션업계에서는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을 정도로 상당히 네. 좀 패션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이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원수로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지금 그 패션의 나름대로 하나의 이 자신만의 이 비밀적인 그런 하나의 준비가 뭐가 있냐고 한다면 검은색 정장을 네.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무슨 어디 뭐 외국에 순방을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출장을 갔을 때 네. 지방에 출장 갔을 때 국가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검은 옷을 입고 달려가서 네. 그 국가적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걸 어루만지려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검은 정장을 갖고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12년 지금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아마 상당히 이 승승장구하는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도 이런 숨어있는 패션 코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르켈 총리의 누나 리더십이 빛나게 될지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또 속보가 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함부르크 공항에 내린 자리에서 이분도 머쓱해지는 장면 하나가 연출이 됐습니다. 꽃다발 감사합니다. 이게 받으려고 했다가 영 주인이 딴 사람에게 갔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allo, herzlich willkommen. You speak English better? Okay, welcome to Hamburg. Enjoy the G20 summit. I hope you will have excellent meetings. We are so much to meet you. Thank you. Vielen Dank. Vielen Dank. That's for you.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원래 꽃 같은 경우에 원래 네. 이제 꽃 두 개를 원래 가지고 오는 게 보통 사실 그렇죠. 의전에서 네. 보면 이제 대통령도 주고 영무인도 주고 하는데 네. 뭐 독일이 검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나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본인한테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G20 이제 관계자 같은데 이제 그 뒤에 계시는 이제 여사님한테 드리는 걸로 해서 네. 상당히 좀 이제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또 웃음으로서 잘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재미나는 게 원래 되게 만나면 꽃다발을 갖고 나오면 만나자마자 꽃다발을 먼저 전해주지 않습니까? 네. 전해주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대통령이 왜 안 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드릴 게 아니고 여사님 드릴 걸 하니까 뭐 약간 민망하면서도 크게 웃는 그런 뭐 하나의 해프닝, 즐거운 해프닝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숨겨진 영상을 저희 제작진이 찾아낸 게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말씀 한마디에 문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는데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눈시울이 촉촉해진 다음에 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나서 동포간담회가 그 뒤에 또 눈물바다가 되곤 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장면으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에 대통령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파독 간호사님 대표에서 한 분을 모셔서 홈페이지를 또 들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하신 거긴 합니다만 눈시울 붉어졌던 김정숙 여사가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미션 수행을 문 대통령이 완수한 거나 다름없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교민 간담회장의 헤드 테이블에 김정춘 인사 왼쪽에 아마 파독 간호사 대표분이 아마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네. 그날 교민 간담회에서 아마 대표 인사 말씀을 뭐 한인회 회장 또 이 유학생 회장 그리고 또 파독 광부 대표까지 인사를 하는데 네. 파독 간호사 대표는 아마 인사의 순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뭐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 이분들이 70년대 60년대 이 참 독일이라는 아주 이국에 가서 힘들게 그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에 성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똑같은 이 상당한 노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독
강구만 대표만 네. 그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파독 간호사 대표께서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좀 아마 옆에 계셨던 그 김정중 여사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중 여사가 바로 문 대통령에게 기획말로 지금 파독 그 간호사 대표도 하셔야 된다. 이러니까 네. 지금 화면에 오다시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불러가지고 한 말씀 하시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저는 뭐 김정은 여사가 지금 파독 간호사 분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영부인의 한 말씀에 네. 벌떡 일어나서 사회를 부르는 또 대통령의 모습, 상당히 좀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아무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하나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평소 저렇게 사신 거겠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 이 오찬 때도 보면 김정수 여사는 시원시원하게 한복자락 나부끼면서 듬뿍듬뿍 음식도 담아 가시고 옆에 분들 잘 먹었는지도 챙겨주고, 문 대통령은 간단하게 과일 몇 조각 가져갔던 이 업무의 중압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죠. 평소에도 이제 뭐 명랑한 정숙씨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늘 좀 적극적이고 성격이 주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조금은 과거에는 좀 샤이했던 성격도 계시고 좀 이렇게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여사님의 이제 좀 적극성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반영됐고, 사실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혼할 때 그 스토리도 보면은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네. 이야기를 직접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됐던 그런 과정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 장면까지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적극적이고 또 수용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포간담회 오찬 드시는 장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예. 김정수 여사는 이게 음식을 담는 데에서도 이게 배포가 드러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남자들이 되게 좀 눈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 거기에 바로바로 네. 대응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김정숙 여사는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네. 저 파독 간호사 같으면 당연히 준비가 됐었는데 안 했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도 이 옆에 있던 사람들 챙기는 것도 네. 대통령이 물론 챙길 수도 있지만 저렇게 소소한 챙기는 건 역시 그 사모님 하시기 훨씬 낫거든요. 그 점에서 앞으로 되시더라도 네. 대통령 되실 분은 일단은 그 사모님이 계신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독신 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사실은 네, 이건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네. 중간에 저렇게 갑자기 새로운 순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일반 그 스태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여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히 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렇게 여사님이 좀 손이 큰 이런 모습이 좀 푸근함이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음식을 푸근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뭐 해주고 싶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태도, 네. 그리고 하면서 뭐 비행기에서 고민정 아나운서 보고 뭐 음식은 드시고 하냐 이러니까 고민정 아나운서가 비행기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하니까 네. 나는 비행기에서 먹어도 좀 더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긍정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네. 컨텐츠가 점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심력처럼요. 방문 장소도 보면 민감한 이슈는 지금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눈물의 공전, 유대인 학살 추모비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를 덮지 말고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는 게 미래로 나아갈 길이다. 저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 상당히 파장이 클 텐데 저렇게 소프트 랜딩하는 외교가 김정숙 여사의 내조 외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기가 이제 유대인 학살 추모비가 저기 이제 조형물이 한 2,4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저기를 방문해서 당시 유대인 학살과 과정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쭉 안내원들한테 듣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도 네. 고통받았던 역사가 있고, 특히 아마 이제 저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 안내원한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항상 설명하려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간 사람은 한 번 듣지만 저 참혹한 네.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은 매 오는 분들한테마다 그 참혹했던 상황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그 안내원 한 분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하시니까 힘드시죠라고 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냥 들으면 그냥 설명하면서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특히 외국의 정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영부인이나 저런 데 이제 의례적으로 많이 가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설명하는 사람의 어떤 그까지도 사실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안내원도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좀 살갑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공감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심장한 메시지들 문 대통령 대신 간접적으로 의중을 표현해 주는 걸까요? 그렇겠죠. 사실 뭐 이 그 한일 간의 문제에서 봤을 때도 과거사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뭐 본인의 그 입으로 말씀하고 싶지만 네.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성중 여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아마 애둘러서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어제 또 저 윤희상 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묘소에 가서 동백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윤희상 그 선생의 그런 뭐 음악적 네. 그런 성과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또 이 동백잎 사건 때 상당히 그 탄압받고 박해받았던 그런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현장을 가기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네. 대신 김정숙 여사가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들고 와서 심음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통합의 의지랄까요 이런 메시지를 네. 전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란 말이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숙 여사의 입에서 나왔던 거였죠. 지금 한창 교민들은 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받았던 선물이라고 하면서 SNS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텀블러도 있고요. 손톱깎이도 있고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좀 섬세하게 챙기는 그 나름의 손길이 묻어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손톱깎이는 사실 우리나라 손톱깎이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 만든 걸 보면 우리 특유의 이제 문양을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주신다는 네. 그런 것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교민들로서는 일단 저 받는 자체가 큰 영광이고 실제로 쓰기가 아까워서 모셔두죠. 네. 근데 전혀 의미 없는 가끔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유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받으시는 교민들이 아껴 쓰시면서 네. 두고두고 뭐 기념품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김영수 여사도 좀 쓸 수 있는 걸 주자 네.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대개 이제 시계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간혹 찻잔이라든지 이런 뭐 일부의 선물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선물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화가 좀 됐다. 그리고 매우 실용적으로 좀 됐다. 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뭐 기분도 좋고 실용적이고 그러다 대통령의 인기까지 있으니까 뭐 이 상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낯이 좀 간지럽습니다만은 네. 인이 굿즈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고 수기 굿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문재인의 뭐 이렇게 선물 상품 이런 뜻으로 해서 뭐 인기 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 청와대에서 B컷이라고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보는 분들은 저게 B컷이냐, A컷보다 더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뒷장면을 보여주면서 김정숙 여사의 한복 외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B컷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 안 된 그런 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하고 또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B컷이란 게 좀 이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A컷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정면 모습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거지만 사실 이제 그런 B컷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뒷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공개되는 거 보면 예전에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전속 사진자인 피터 수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컷을 찍었습니다. 네. 당시에 재임 중에.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 50만 컷을 찍었거든요.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비서관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걸 올리고 또 이거를 이제 청와대 페이스북에다가 즉각 올림으로 해서 어떤 회담의 이면들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사진들을 사실 많이 올려서 상당히 친숙감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외교 무대에서의 디테일이 먹히게 하는 거에는 바로 저런 사진이나 조그만 하나. 청와대에서 공개한 B컵 중에는 강경화 장관의 컵라면도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컵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통역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까지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었네요. 바로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순차 통역이었었는데 동시 통역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분에 조금 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통역을 다음에 생각하게요.
听到我总部讲，我再重讲一遍，我再重讲一遍。 통역기에 이상이 생기니 초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듣지 못했던 문 대통령. 따라잡기를 위해서 옆에 강경화 장관이 자신의 통역기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제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가끔 느낄 수가 있겠는데 저거 하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널도 맞춰야 되고 네. 볼륨도 열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강경화 장관이 그런 국제회의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니까 바로 바꿔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점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능력 중에 하나로 보이고 또 시진핑 주석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문 대통령이 잘 못 알아듣신 것 같다고 다시 네. 다시 이야기를 한 걸로 처음부터요.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그 배려가 있었던 그런 네.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은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정상이 물으면 정상이 대답할 수 있게 조력을 보태는데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도 그렇고요. 다른 참모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하고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담하고 있는 중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조금 뾰족하게 질문을 했죠. 41%로 당선됐는데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그 국민들은 어떻게 통합하고 소통하느냐 이런 식의 뾰족한 질문을 하니까 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강경화 장관이 옆에 듣고 있다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 설명이 이런 느낌이 있었고 네. 적실한 표현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메르켈 총리의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네. 41% 당선됐지만 지금 지지율이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고 간결한 그런 답변을 해줘서 네. 굉장히 이제 적실한 행동을 해줬죠. 실제 이제 장관이 저렇게 끼어들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죠. 왠가하면 되게 긴장해 있고 조심스러워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우리가 왜 저 장관을 필요로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모에게 곁을 내주는 게 참 필요하죠. 네. 그렇죠. 사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회의에 이번에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겁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또 통역으로서 네. 또 수많은 또 정상회담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숱한 또 정상회담에 또 같이 정상들과 같이 하나의 멤버로서 또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직접 지금 기자실로 찾아와서 지금 브리핑을 직접 했거든요. 사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는 그 청와대의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고 외교장관만 배석하는 걸로 아마 삼국이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직접 외교장관이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통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속기 같은 것도 상당히 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을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에 외교 순방을 가면 그때 당시 외교장관이 반기문 장관이었는데 네. 반기문 장관이 정말 그 기자들에게 참 깨알 같은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아마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년 만에 저렇게 브리핑하는 아마 지금 외교장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하면 스냅샷도 컵라면부터 독일어 회화책까지 실수도 아니면 스쳐가는 장면도 다 외교의 정책으로 내놓는 그런 영상 브리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화제가 있는데 사실 또 네. 내용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네. G20 회담이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한미일은 어느 정도 좀 단결이 됐지만 또 이제 사드 문제 등등 관련해서 이제 북중러가 사실은 한편이 네. 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유엔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좌절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여러 가지 G20이라는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숙제를 좀 안고 오는 그런 네.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이제 강경화 장관을 보면은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강경화 장관이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부친께서 북한에 사시다가 이제 그 형과 부친이 북한 인민군에 총살당하는 거를 겪고 남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셔서 이제 일종의 이산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그 겪어왔던 고통이라든지 또 남북 통일의 필요성이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회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